윤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이용한 북한의 선전선동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 가능성을 지적했었죠. 그 실제 사례가 영국과 미국에서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가 일으킨 영국 폭동을 직접 거명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둘러서 그 폐해를 지적했는데요. 먼저 이 가짜뉴스가 촉발한 영국 폭동. 자, 어떤 건지부터 소개가 필요하죠? 일단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싶은데요. 17살 먹은 청년이 리버풀에서 리버풀 인근의 리버풀 북부의 한 해변 마을에서 사우스포트. 거기서 칼부림 살인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자아이 3명이 희생되고 한 1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거구파 단체에서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하나 퍼뜨립니다. 뭐냐면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 무슬림이다. 그리고 이슬람 망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 이름까지 그래서 같이 붙여가지고 SNS에 퍼뜨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이 영향력이 가장 센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막 확대를 시킵니다. 확대를 시켜서 일종의 폭동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그 영국 전역에서의 폭동이 일어나는데 실제는 뭐냐면은 진실은 이 웨일스 태생의 영국인입니다. 다만 이제 부모가 아프리카 르완다 출신인데 어머니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슬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아무 관련이 없는데 한 거구 단체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로 퍼뜨리니까 이것을 영향력이 센 인플루언서가 다시 퍼뜨리고 그래서 일종의 그 폭동 사태가 영국 전역에서 일어나서 뭐 모스코 그 기도하는 데죠. 그 무슬림들 모스코나 아니면은 그 난민들이 있는데 이슬람 난민들이 있는데 그리고 망명자들이 거주하는 그것을 습격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네, 아무리 회교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미 가짜뉴스로 중독이 돼서 퍼졌기 때문에 폭력 사태가 갈수록 커진 거예요. 이전에도 가짜뉴스로 인한 폭력 테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그 양상이 사뭇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뉴스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믿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출처가 불분명한 게시물을 이렇게 가짜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뉴스화가 되고 SNS 또 추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알고리즘이 돼서 더 확산이 됩니다. 그 알고리즘에 한번 태우면 막 그게 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슬람과 이민자에 대한 영국인들의 또 기존의 불만, 또 불안 이런 데 이제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원인이 분명한데도 영국 경찰이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적인 음모론까지 생기면서 더 확산되고 또 참여자가 가세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경찰청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불리는데 여기가 뭐 감췄다. 이것도 아무 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카드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새 진짜 뉴스화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네, 영국 얘기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꾸 퍼져나가는 거고 그걸 한번 믿으면 다른 얘기는 귀에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죠.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걸 강조했지만 사실 그 뿌리는요, 재작년으로 가야 됩니다. 9월이었죠. 이른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 소동부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의 폐단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국정 운영을 처음 시작해서 미국을 첫 방문했을 때입니다. 2022년 9월 달에 미국을 첫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 일부 언론에서 바이든 날리면 이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거기 상당히 국정 운영에 부담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이 이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고 이 가짜 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또 파생된 가짜 뉴스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니 그때 홍보라인이나 정확히 그 용산의 홍보라인이나 이쪽에서도 계속 그 가짜 뉴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고를 했는데도 지금도 저 바이든 날리면 이 가짜 뉴스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뜨면은 또 그것을 또 끄집어내서 계속 또 확대 재생산시키는 이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 이게 한번 돌면은 네. 지금도 관련해서 뭐 영상을 치면 여기서 지금 바이든 여전히 날리면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묻히질 수가 없어요. 묻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문가들도 바이든 이제 날리면 이제 그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그 법원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원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법원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 일부 진영에서는 이 가짜 뉴스를 공유를 하면서 일종의 국정에 대해서 좀 그 흠집을 내는 그런 수단으로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 해외를 방문하거나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로 영어로 표현합니다만 이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가짜뉴스의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입니다. 2023년 3월 달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유엔 총회, 하버드대 연설, 인공지능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그때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9월 부산 기장시장을 찾아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짜뉴스로 장사에 피해는 없는지 걱정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인데 해수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눈에 띄는 그 수산물 소비 위축은 또 없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과학이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근거를 가지고 문제된 걸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거 없는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영국 폭동 얘기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폭동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새로 집권한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제 여당의 이 수장이기도 하니까 이게 법이 제정됐는데 이걸 좀 손질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력 사태를 계기로 해서 SNS를 좀 더 폭넓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런던 시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그게 지금 동조를 하는 법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영국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내년에 발효가 되는 온라인 안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 안전법을 또 어떻게 또 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 문제인데 온라인 안전법이라는 것이 작년에 이 입법이 됐습니다. 10월에 제정이 됐는데 영국에서 내년부터 발효가 되는 온라인 안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SNS 기업이 이 범죄 행위를 방조했을 때는 처벌을 아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보호 장치를 만들도록 하는 거. 매출액의 한 10%. 매출액의 최고 10%까지도 그 징수를 할 수가 있고. 우리 돈으로는 한 300원 313억 원, 313억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 발효가 되는데 그 발효되기 전에 이 법을 다시 더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영국의 신임 총리와 그 런던 시장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지는 이게 이제 영국 폭동을 겪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사람이 막 열 몇 명씩 죽고 그렇죠. 계속 이러는데 돈 300억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그러니까 정도- 형사처벌이라든가 네. 아예 그런 걸 조장 내지는 계속 그 확산시키는 기업은 SNS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 이런 아예 문을 얘기죠. 닫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전에는 SNS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주로 유명인들 대상이었잖아요. 연예인이나 네네. 이렇게 대상인데 지금은 일반에게까지 다 악영향을 미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 폭동 사태는 그냥 아무 죄가 없는 그 무슬림들이 공격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말이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남의 산에 있는 돌이지만 내 옥을 다듬는 데 쓴다는 게 이 중국의 원전인데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도 도끼인 객끼입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지금 한껏 기세를 올리고 있는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도 가짜뉴스 소동이 났어요. 민주당을 쭉 지지해온 팝 슈퍼스타 누굽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죠.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래서 티셔츠를 입고 피켓을 들었어요. 자, 이게 어떤 뉴스입니까, 이게? 이것도 결론적으로 가짜 뉴스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사람들을 나눌 때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근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티셔츠입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거는 합성 사진입니다. 깜짝 이거 외에 놀랐죠. 저럴 수 있나 해가지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딥페이크 동영상도 있는데 이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바지도 수락한다. 그 수락한다는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고마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로 만들어진 합성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마치 진짜인 줄 알고 이 사진이 진짜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자신마저도 수락한다. 이렇게 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저기 보면 테일러 원츠 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경 실색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팔로워가 2억 명이 넘고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싫어요 했던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의사표명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가짜 뉴스가 미국 대선마저도 뒤흔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 예상이긴 합니다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한다고 직접 나설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피크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스위프트가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리스를 지지해요 하고 나설 수가 있는 거죠. 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를 공산주의자다. 극우를 떠나서 아예 커뮤니스트라고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리스로 추정되는 그 뒷모습의 여성이 옛 소련 공산당 깃발, 뭐가 생각나시죠? 낫과 망치입니다. 그 깃발과 그 전당대회장을 연상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연설을 하는 듯한 사진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딥페이크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색깔론 이런 게 있었죠. 그 이제 말로 했는데 지금 아예 영상을 조작을 해서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조작이 지금 사진이 올라갔는데 지금 원래 트럼프 저거예요, 쪽에서는 오른쪽. 예. 자, 저 뒷모습이 뒷모습이 바로 해리스를 연상을 시키죠. 해리스라고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만 그런데 저 머리카락 색깔이나 안에 머리카락의 모양 같은 것이 다 해리스를 연상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진영에서 해리스를 극좌라고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 소련 국기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군중들이 있잖아요. 제복을 입은 군중들이. 그래서 소련 국기를 보면서 연설을 하는 듯한 해리스가. 그래서 저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또 그 극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또 해리스와 트럼프가 연인이 돼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게 기괴한 영상까지 나왔는데 저도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또 배를 이렇게 쓰다듬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건 좀 이제 과해서 네. 이거 가짜 아니야 그런 네, 의심이 그건 이제 들지만 금방 의심이 들죠.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것은 왜냐하면 이제 극자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고 있는데 해리스에게 저런 모습을 보이면 이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런 거 퍼뜨리는 거겠죠. 또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트럼프가 김정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어디서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트럼프를 좀 음해하려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김정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 나약한 트럼프 이런 걸 이제 주장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이 끊임없이 이번 대선까지 11월 달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뒤에 거액을 기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가짜뉴스 영상을 퍼날랐다가 곧바로 한 30분 만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삭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워낙 팔로워가 많다 보니까 100만 명 넘게 이 가짜 영상을 본 뒤였죠. 자, 경화 이 과정이 어떤 겁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트위터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X는 뭐 머스크죠. 그러니까요. 바로 X는 머스크인데 머스크 본인조차 해리스 비슷한 목소리로 바이든 노망이 드러났어요. 이런 이제 이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본인이 머스크가 퍼나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퍼나를 정도의 영상이면은 내용이면은 당연히 이건 진짜겠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영국 총리가 남미 섬에 극우 수용 캠프 건설을 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저건 명백한 가짜뉴스죠. 명백한 가짜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바로 머스크라고 하는 우리 셀럽입니다. 이렇게 나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 가짜 뉴스에 일론 머스크도 이제 속은 셈입니다. 급히 삭제를 했지만 무려 100만 명이 본 거예요. 100만 명 보면 또 펄로 날랐으니까 이거는 막 5, 600만 명 본 거예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좀 확산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도 뭐 바이든 사망설 제가 이 말씀 짧게 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에는 제가 속은 사람으로부터 연락까지 받았어요. 바이든 죽었다. 그러니까 빨리 배 소장 출연해 줄 수 있냐 방송에. 아, 그러니까 빨리 섭외가 온 거군요. 섭외가 왔어요. 바이든 사망 가지고 좀 얘기하자. 그러니까요. 여기 네. 뭐 젤렌스키의 부인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죠. 슈프카 주문설. 아니 전쟁하는데. 전쟁 났는데 말이 되느냐. 이런 가짜 뉴스 피해까지도 저도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은 사람 셈입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송봉부장님, 저도 바이든 사망설이 났을 때 문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네, 그 말은 네. 이제는 가짜 뉴스가 이렇게 실생활에 침투했구나. 네. 진짜 뉴스로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바이든이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뭐 인지력 문제가 나오고 실제로 토론할 때 트럼프와 토론할 때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보이는 상황에서 또 후보직도 내놓고 하니까 그것이 더 확산돼서 사망설까지 나오니까는 이것을 진짜라고 믿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네. 자, 가짜 뉴스 정말 큰 문제입니다.